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숙지가 안 되면. 여기 봐봐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틀을 잡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등기 강제 이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틀을 잡아놓는 거예요. 원칙은 뭐예요? 우리 지난번에 다 써놨으니까 외우자고요. 원칙은 뭐예요? 당사자 신청이죠. 당사자 신청이 무슨 신청이에요? 임의 신청이죠. 자, 예외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등기 강제. 등기 강제 그러면 세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등기법은 어디를 강제해요? 자, 1개월에 등기를 강제하죠. 여기에 뭐예요? 표제부. 이렇게 등기를 강제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서 강제하죠? 명의신탁에서 등기를 강제하죠. 몇 년을 등기 강제해요? 3년. 이거는 갖고의 얼구예요. 갖고하고 얼구. 그렇죠. 갖고 얼구.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특별조치법 며칠이죠? 60일. 이거는 어디를 강제해요? 갖고를 강제합니다. 근데 자기가 외울 때 뭔가 기준을 외워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조치법. 그럼 지금 봐봐요. 생각을 며칠 지나서 봐봐요. 자기가 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게 딴 게 불만이 아니라 이게 불만이에요. 뭐 민사특별법. 민법을 많이 맞추고 적게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사특별법 몇 개예요? 민사특별법. 자, 민사특별법 그러니까 5자니까 주요걸전 5개가 있네. 상인법, 주인법, 집서법, 가담법, 명의신탁.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없으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이제 수업을 듣는다고. 뭐 지난주, 그럼 어제 공법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공법은 몇 개? 6개 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6개. 6개 법률도 모르는 사람이 한 10개월을 공부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그럼 첫 번째 뭐가 있어요? 국계법, 그 다음 두 번째 도계법, 그 다음에 도정법, 그 다음에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 다음에 농지법이죠. 어차피 공법 뭐 몇 점 넘겨야 돼? 45점만 넘기면 돼. 그럼 45점 넘기려면 뭐만 하면 돼요? 국계법하고 농지법만 하면 돼. 농지법. 그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도정법이다, 도계법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읽어보고 도계법 내용이다. 그러면 뭐예요? 3번 다 찍고. 자, 도정법이다. 그러면 요거는 4번 딱 찍고. 건축법 5번 찍고. 그러면 뭐예요? 주택법 2번 찍고. 그러면 남은 그래도 60점이 나와. 60점이 나온다고. 뭐만 정확하게 한다면 국계법하고 농지법만 정확하게 나오면. 농지법만. 자, 그래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민사특별법이 5개죠. 그러면 특별조필법도 주요 골자가 몇 개예요? 5개.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가 어떤 중간생략등기, 그 다음에 이제 모두 생략등기, 그 다음에 거민계약서, 뭐가 있어요? 자, 가꾸니까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요 틀을 좀 외우라고요. 봐봐요. 요렇게. 원칙, 당사자 신청, 즉 임의 신청이 원칙이고, A가 등기 강제. 그럼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 1개월. 어디? 표제부. 명의신탁은 몇 년? 3년. 갖고 얼구죠.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며칠? 60일.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그러니까 읽어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주요 글자는 중간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거민계약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틀 잡아놓으면. 거민계약서는 부동산 등기법에 그 규정을 두고 있다. 어때? X.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이렇게 이제 의미가 빠져나간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 보존 등기도 등기를 강제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를 강제하죠.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영어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표제부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왜 등기를 강제할까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무슨 건 갖고, 여기는 얼구 공통점은 권리잖아, 권리. 여기는 갖고 소유권이죠.
권리 소유권이죠. 그러면 명의신탁과 특별조치법은 권리야. 탈세와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자기가 이제 써먹으면 돼요. 봐봐요. 자, 지목 변경. 그동안 갈고 닦았잖아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지목 변경은 어디에? 표제부. 사실이죠.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틀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용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가볼까요? 자, 1번의 원칙 뭐예요? 당사자 신청이야. 신청. 그러면 결론적으로 A적으로 등기 강제. 그러면 대장과 일치 목적. 등기법상 몇 개월? 1개월. 그래서 1개월을 동그라미 딱 쳐놓고 그러면 탈세 탈법 방지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며칠을 등기를 강제? 60일. 그러면 거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무슨 신탁이죠? 명의 신탁. 몇 년의 등기를 강제? 3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할 게 바로 이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이제 한번 그동안 내공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매매죠. 등기 원인은? 매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며칠? 60일. 이제 기억을 그렇게. 그러니까 가는 과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매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 그럼 매매도 며칠의 등기를 강제? 60일. 그러면 매매는 이제 60일의 등기를 강제하는데 매매는 결론적으로 쌍무계약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쌍무계약을 갖다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쌍무계약의 특질은 몇 개다? 3개. 성립상의 결련상, 전석상의 결련상, 이행상의 결련상. 이행상의 결련성이 뭘까요? 동시 이행 관계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매는 쌍무계약으로서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반대급부일이 언제일까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정의는 쌍무예요, 편무예요? 편무. 그러면 동시행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제 사유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과정을 한번 볼까요? 매매는 뭐예요? 등기 원인이죠. 등기 목적은 읽어봐요. 소유권 이전. 정여도 뭐예요? 등기 원인이죠.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면 매매든 정여든 며칠의 등기를 강제? 60일. 그럼 결론적으로 매매는 동시행 관계가 있어. 그럼 반대급부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요거는 뭐예요? 동시행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 건물을 신축했어요. 건물의 신축은 무슨 취득? 원시취득. 그러면 얘네들은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야 되겠네? 원시취득이니까 얘네들은 신청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B가고 비로소 계약을 체결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그러면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60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그러면 건물을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B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러면 요거는 계약을 요거 완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즉 대장 등기일로부터 60일. 그러니까 요 사유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유들이.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가로 2번 가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은 소유권 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며칠? 60일. 공사 준공 후 동그라미.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60일. 자, 사유가 중요하다는 거야, 사유가.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계약 체결 후 대장에 등재된 경우 찾았죠, 리언에. 그러면 대장 등재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쌍무계약, 즉 매매죠. 그러니까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 편무계약은 증여, 대표적으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자기가 내공이 쌓인 사람은 외울 필요가 없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기가 요걸 머릿속에 생각을 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 시험에 어렵게 나왔다. 그럼 특별조치법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매매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어때? X. 어때?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즉 잔금 지급일이라는 거야. 자, 정연은 그러면 정연은 뭐예요? 정연은 이 동시이행관계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어때? X. 정연은 편무계약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자, 그러면 요게 건물을 그러면 봐봐요. 얘네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요. 얘는 건물이 완성됐어, 안 돼서? 그래서 건물의 취득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는. 그러면 얘는 신청 의무가 없어. 비로소 B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러면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60일. 요거는 건물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보전 등기가 완성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전 등기 가능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즉 대장 등재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니까 요거는 사유가 중요하다는 거야, 사유가.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다시 이제 봐봐요. 시험을 이제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할 때 자기가 이제 부지런히 이제 해야 돼. 봐봐요. 원칙은 당사자 신청, A가 등기 강제. 등기 강제는 등기법 몇 개월? 1개월. 즉 표제부죠. 표제부. 자, 표제부.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 1개월. 이유는 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명의신탁은 몇 년이죠? 3년. 그렇죠. 탈세와 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주요 글자는 중간, 모두, 거민, 그 다음에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그러면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거기에 이제 사유들이 중요한 매매, 동시인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반대급부 이행 완료로부터 며칠? 60일. 즉 뭐예요? 잔금 지급일입니다. 정의는 그러면 상무, 편무,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면 건물을 신축, 건물이 완성됐다면 그때는 뭐예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 건물이 완성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을 했어요. 그때는 뭐라는 거예요? 그때는 계약 대장 등재일로부터 며칠? 60일. 보전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건 제가 헤어줄 수 없거든. 이제 본인이 이제 숙지하고 일단은 이해가 전반이 돼야 돼요. 이해를 하고 치고 들어가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 3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당사자 신청과 제3자에 의한 신청이 또 한 세트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어떤 거 다시 한번 숙제해 볼까요? 제3자. 그럼 또 이런 틀을 잡아요. 원칙은 무슨 신청이죠? 당사자 신청. 그러면 A적으로 뭐예요? A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이잖아. 그럼 제3자의 현식은 첫 번째 읽어봐요. 포괄 승계인 등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신청?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대리인 신청이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리인 신청이다.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문제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포괄 승계인 등기,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이 틀을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3자와 관련돼서 한 세트 원칙 당사자 신청, A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 제3자에 의한 신청은 포괄 승계인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그러면 이제 뭐예요? 제3자에 의한 신청. 일반 타자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등기가 있다. 자, 포괄 승계인 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옆에 이제 이렇게 한번 예를 하나 들어봐요. 자, A, B의 관계에서 A, 여기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기 뭐예요? 아들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때는 무슨 등기하죠? 바로 상속 등기하잖아. 그럼 지금 상속 등기하고 요걸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봐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이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 돼. 이전 등기를 못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줬어요. 그럼 법률 행위를 완성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A가 가로사로 돌아가셨어요. A-가 있어 없어? 있어. A-가 뭔데? 상속인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상속 등기는 단독. 요거는 뭐예요? 공동 신청이 되는 거야. 누구하고 공동 신청하죠? 이때는 아들이 아버지 걸 승계받아서 요거하고 공동 신청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상속인 등기하고 상속 등기랑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당사자죠. 그러면 상속인은 뭐가 돼요? 제3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읽어봐요. 제3자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등기가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MB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가 다르니까 뭐예요? 좀 제발 좀 이걸 바꿔라. 포괄 승계인 등기로. 그러면 덜 헷갈릴 거 아니냐? 상속 등기와 포괄 승계인 등기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속인 등기는 뭐의 신청이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야. 그러면 제3자에 의한 신청과 관련돼서 그러면 몇 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일 중요한 거 봐봐요.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
단독. 요거는 공동 신청이야. 그러면 등기부상은 누구죠? A죠. 등기 신청은 A-죠. 일체, 불일체, 불일치. 각하해야 되나? 각하하지 않는 A 조건이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포괄 승계인 등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발생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중요한 걸 하나 잡아봅시다. 원래는 잡아봐요. 원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승계받아서 다이렉트로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상속 등기를 걸칠 필요 없이 상속인이 A에서 B로 다이렉트로 등기해 주는 게 무슨 등기? 상속인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한번 봅시다. 가를 번에 이제 포괄 승계인 등기 찾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몇 번 기타로 한번 가다. 기타. 자, 기타 찾았어요? 예, 제목. 그러면 특히 3번을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겠네. 자, 신청서에 기록한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각하해야 되나? 상속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는 읽어봐요. 각하되지 않는다. 여기 하나 포인트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 찾았어요? 예, 포괄 승계인 등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포괄 승계인은 공동 신청.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상속인 등기는 단독, 공동. 공동 신청이 돼. 그러면 오늘 이제 확인할 거는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헷갈려요. 봐봐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자,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그러니까 이번 달 코스에 그것만 딱 잡아놓고 이제 문제풀이 가서 워밍업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포괄 승계인 등기. 자, 두 번째 무슨 신청? 대위 신청이 있어. 자, 대위 신청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이번 달 코스에 안 해놔도 되지만, 자, 채권자 대위 신청 찾아서 오른쪽 가봐요. 71페이지. 대위 신청. 뭐가 나오죠? 채권자 대위 신청. 또 하나는 거분 건물 표시에 관한 대위 신청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 채권자 대위 신청에 대해서 그 위에다 한번 써볼래요? 자, 봐봐요. 다시 한번 이렇게 써봐요. 자, 다시 한번 끌어내서 위에다가 채권자 대위 신청. 그럼 봐봐요. 자, 우리가 과목이 많아. 과목이 많으니까 있는 지문에서 자꾸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여기에 채권자 줄쳐놓고 신청에다 줄쳐놓으라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럼 여기에 이렇게 갑니다. 신청은 누가 있어요? 채권자. 그러면 채권자라는 것은 대위니까 뭐예요? 제3자네.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 뭐에 의한 신청이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잡아야 되겠네요. 자, 등기 신청은 누구? 자, 등기 실행은 채무자. 등기 신청은 누구로? 채권자. 등기 실행은 채무자. 그러면 완성 이제 시켜봐야 되겠죠. 주요 글자 딱 잡았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위에다 이제 써놨으니까 이제 완성시키죠. 등기 신청은 읽어봐요. 채권자. 자, 행사. 채무자. 자,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실행하는 거. 이게 바로 채권자 대위 신청이야. 자, 법적 성질은 이렇게 묶어서 등기 신청권이라고 딱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뭔가 확실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 등기 신청은 누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여기를 보지 말고 여기를 보란 말이야. 자, 신청은 뭐예요? 채권자. 그럼 등기 신청은 누구 이름으로? 채권자 명의.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것. 이게 뭐예요? 채권자 대위 신청. 자, 그렇게 이제 적어놨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라고. 여기까지만 적어놓고 봐봐요. 자, 일하는 사람이 B한테 뭐예요? B한테 1억에 뭐예요? 1억에 대해서 자, 돈을 구워줬어요.
자, 금전소비대차를 맺었어요.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죠. 근데 변제 기일이 됐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래서 이제 채무자를 뒷조사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C를 뒷조사 해보니까 C가 있던 거야. 근데 C한테 집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전 등기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전 등기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감천하다라는 거야. 감천하다. 자, 이름 한번 불켜볼까요? 이 사람은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 이 사람은 제3채무자. 이제 이름을 생각해야 돼. 자, 지금 다시 영어는 뭐라고?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 얘는 제3채무자. 그러면 얘가 관계에서 제3채무자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관계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볼까요? 이 사람은 그러면 뭐가 돼요? 등기. 뭐라고 써놨어요? 의무자.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거든. 권리자거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채무자는 등기 의무자에 돼? 권리자에 돼? 권리자에 되거든. 그럼 밑에다 써요. 등기 권리자에 돼. 그러면 채무자를 등기 의무자로 혼자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무자는 등기 의무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등기 권리자로서의 지위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뭐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그러면 채권자 대리신청은 채무자가 이익, 불이익을 받으면 안 돼. 이익을 받든지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만 행사할 수 있어. 그러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채권자 대리신청은 채무자가 이익, 불이익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채무자가 반드시 뭘 받아요? 이익을 받든지 아무런 영향이 없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봐봐요. 뭔가 생각을 좀 해요. 느끼라는 거예요. 뭔가 마구제비로 하는 게 아니고 느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채권자 대리신청에서 당사자는 누가 될까요? 여기 봐봐요. 채무자, 제3채무자가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계약 당사자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직접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 채무자 걸 대의해서 이렇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채권자 대위 신청이야. 채권자 대위 신청. 자,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무슨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네. 공동 신청으로 했으니까 대위 신청도 공동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제 여기서 의미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고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돼.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하나. 자, 이번엔 딴 거 뒷조사해 볼까요? 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1억을 꿔줘서 채무자는 그러면 이 빚을 뒷조사해 봤더니 신축 건물이 하나가 있어. 빌어먹을. 얘가 보전 등기를 신청을 안 하고 있네. 그러면 이 채권자가 그러면 보전 등기를 대의해서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야. 이때 보전 등기는 단독이야 공동이야? 단독. 문제 나가요. 채권자 대의 신청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어때? X. 어디에서는? 공동과 단독에서 다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번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다시 이제 한번 보죠. 시의 관계에서 다시 한번 보죠. 그 사람, 요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 얘는 제3채무자. 얘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 등기 권리자. 요 사람은 의무자. 근데 요 사람이 채권자가 또 있네. 채권자가 또 있네. 채권자가 또 있다고 생각해보죠. 요 사람 관계 읽어봐요. 채권자, 채무자.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대위할 수 있네.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제대의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네. 뭔가 생각을 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이렇게 무슨 등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그러면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어때요? 채권자 대의 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잡을 거는 이제 다 잡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출발 한번 해보자. 다시 등기 신청은 누가? 채권자, 등기 신청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채권자 대의 신청. 이제 잡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구예요? 등기 명의는 누구예요? 채무자네. 채무자. 일체, 불일체. 불일체하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생각을 했으면 이제 봅시다. 자, 생각을 해봐요. 저는 가만히 있어 볼게요. 자,
이걸 못 잡은 것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채권자 대의신청의 개념을 못 잡았다라는 거야. 온지 X인지. 자, 이제 얼마나 머리가 탄력적이고 이해력이 빠른지 봅시다. 이것도 무진장 어려운 거거든. 자, 채권자 대의신청에서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다. OX. X. 이유는 등기명인이 아니거든. 그럼 등기명인은 바로 누구예요? 채무자죠. 그러니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하지만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을 못한 강사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도 보면 개념도 제대로 못 잡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봐요. 등기신청인은 누구죠? 채권자. 등기명인은 채무자 앞으로 등기해 주니까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거지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지문을 해석을 못했다는 것은 결론 끝났어. 뭐의 개념을 못 잡은 거야? 채권자 대의신청의 개념을 못 잡고 있다는 거야. 하나 나왔네요. 또 하나 여기 한번 봅시다. 또 하나는 자,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그럼 신청은 누가 했죠? 채무자. 그러면 봐봐요. 등기 청구는 채무자, 채권자가 있죠. 읽어봐요.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읽어봐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일체, 불일체? 불일체하네. 자, 그러면 다음 중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불일치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뭐예요? 채권자 대위 신청. 언제 빠져나가네요. 자, 그러면 신청인과 명인이 일체, 불일체? 불일치. 그러니까 등기 필정보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만 등기 필정보를 작성해 주거든. 그럼 시험 문제. 채권자 대위 신청 시 등기 필정보를 작성한다. 어때? X. 그 제목을 모른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채권자 대의신청 개념도 못 잡고 있다. 개념 자체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자 대의신청과 관련돼서 몇 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시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특히 이제 봐봐요. 4번이야, 4번. 4번은 이제 4번은 한번 읽어보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의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의 등기를 읽어봐요.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를 수리한다. 왜? 이거는 별건이거든. 별개의 별건이거든. 동시 신청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별건으로 체계하게 돼. 동시 신청 사유가 아니다. 또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나오네. 등기 완료 후 등기 필정보 줄쳐놔봐요. 등기 필정보 작성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신청인과 명인이 뭐 할 때? 불일치하니까. 자,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 형광편찬하여 등기 의무자 이익이야 불이익이야? 불이익. 그때는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뒤에게. 그러니까 이때는 채권무자가 뭐 해야 돼? 등기 권리자인 경우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니까 뭐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결론이 하나 또 떨어지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봐봐요.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이제 지워봤어요. 자, 지워봤어요. 그러면 지워지는 순간 봐봐요. 이제 까먹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요. 자, 신청은 등기 신청은 채권자,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이란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 힘으로 행사하고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채권자 대의 신청.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봐봐요. 항상 우리 수강생이 착오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봐봐요.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머리로만 공부한다고 생각해. 머리로만 암기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머리도 암기고 눈으로 외우는 것도 암기야. 냄새도 암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입으로 외우는 것도 암기야. 수업을 빠지자면 뭐예요? 느낌으로 갖는 거야. 느낌으로 갖는 거예요. 느낌. 우리 형님들은 뭐예요? 왜 오판을 해요? 이 머릿속에만 암기한다고 생각하면 돼. 생각하는 거예요. 눈으로 암기해요. 여기 봐봐요. 다시 해봐요. 채권자 대의 신청. 읽어봐요. 등기 신청은 채권자,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그래? 채권자 대의 신청. 그럼 봐봐요. 채권자 대의 신청이란 저 채권자가 행사하죠. 등기 신청은 채권자가 행사합니다. 채권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걸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 말한다. 어때? X 누구 명의로? 채무자 명의로. 그렇죠. 채무자 명의로.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와 실체법상 권리자가 일치, 불일치, 불일치. 이게 무슨 정국간?
채권자 대위 신청이야. 자, 그러면 이제 채권자 대위 신청이 대위 신청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만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대위 신청. 표시 찾았어요? 이게 작년에 2.5점짜리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뭘 잡아야 돼요? 바로 뭐예요? 집합 건물의 양식 구조를 우리가 숙지해야 돼.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집합 건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집합 건물. 자, 집합 건물은 뭐예요? 자, 외워봐요. 한동 전체, 두 번째. 전유 부분의 표제부, 세 번째, 가구, 네 번째, 얼구. 다시 한 번 더 숙지해 볼까요? 한동 전체, 두 번째, 전유 부분, 세 번째, 가구, 네 번째, 얼구.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외우지 말고요. 머릿속에 상상의 나라를 펼쳐봐요. 아파트 전체에 대한 표제부, 한동 전체 표제부, 자기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가구, 얼구. 이걸 뭐로 외우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안 외워지니까 짜증을 내는 거야. 아니, 자기가 외우는 것도 요령이라는 거야. 아파트 한동 전체 표제부. 그 다음에 뭐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가구, 얼구. 집합 건물은 몇 부분? 네 부분이 되네. 자, 아파트는 그러면 한동, 그러면 전체, 상단은 한동 건물 전체가 들어가겠죠. 밑에는 전체의 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대지권의 목적이라고 그래.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 비율과 종류. 거기까지는 잡아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제 A가 살고 있고 B가 살고 있고 C, D. 그 다음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직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집합 건물의 요건 뭐가 될까요? 구조상 독립성과 영상 독립성을 갖춰야죠. 자, 구조상 영상 독립성은 갖췄어. 근데 집합 건물로 등기하지 않았어. 그럼 다가구 다세대. 다가구. 집합 건물로 등기하면 다세대.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누가 살고 있어요? A. 기인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는 철이. 여기는 뭐 저가 살고 있고. 자, 기타 등등 10사람이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기인이 뭐 집합 그러네. 집합. 그래서 원탁의 회의를 해요. 지금 다가구지만 요건을 갖췄으니까 집합 건물로 등기하자. 그래서 만장일치로 합의 봤어. 자, 그러면 봐봐요. 근데 저를 이제 보내. 야, 네가 갔다 와. 집합 건물로. 그러면 제 거는 여기 다 개설이 돼요. 다른 사람 몇 사람이야? 9사람. 9사람이죠. 9사람은 여기만 제가 신청해 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만 제가 동시에 줄 수 있고 대위해 줄 수 있고 일괄 신청해 줄 수 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9사람은 여기가 개설이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이거는 누가 개설해야 돼? 각각의 사람들이.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는 왜 제가 대위해 줄 수 있어요?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딴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개설이 됐죠. 문제 나가요.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법은 표제부만 개설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딴 사람이 신청을 안 하면 여기까지만 개설이 되는. 자, 그러면 작년은 2.5점짜리죠. 그러면 구분 건물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읽어봐요. 나머지 구분 건물 뭐에 대해서? 표시에 대해서. 표시를 권리로 건치면 X예요. X가 되죠. 표시에 대해서만 동시, 대위,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뭐 문제풀이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과 구분 건물 표시 대위 신청이 이게 바로 우리 대위 신청에서 용어 상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서 자,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리인 신청이 기다리는 거예요. 대리인 신청. 자, 대리인 신청과 관련돼서 논점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한번 설명을 들어볼래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이제 기초공사가 됐는지 봐봐요. 자, 본인과 대리인, 뭐예요? 대리인과. 자,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자, 요거가 안 읽어지만 아직까지 틀이 못 잡힌 거야. 그러면 여기는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맥각형이 삼각형. 그래서 대리의 삼명관계라는 거야. 자, 효과의 당사자는 누굴까요? 본인과 상대방. 행위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 그러면 결론 나왔죠. 효과의 당사자, 행위의 당사자는 일체, 불일치. 이게 바로 대리의 대해 전제 요건이라는 거예요. 대리 요건. 그럼 여기에서 한번 따져봅시다. 이제부터 출발해요. 자, 본인이 집 한 채가 있어. 3억짜리야. 3억짜리예요. 3억짜리를 대리인한테 부탁합니다. 자, 좀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요 집이 1년만 버티면 시세 차익을 6억을 남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대리인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계약하고 싶죠. 자기 계약.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대리인이 중개업자라고 생각해봐요.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는 절대 남의 물건 욕심내면 안 돼. 자, 봐봐요. 그러면 요 중개업자예요. 그럼 직접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누구한테요? 시어머니 앞으로. 자, 또 집 한 채가 나와서 시아버지 앞으로. 자, 그럼 또 집이 나와서 딸 앞으로. 또 누구? 아들 앞으로. 그러니까 집이 읽어봐요. 30채. 우리 수강생이 집이 30채. 이자 감당이 안 돼.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요? 옥상으로 가야죠. 옥상으로. 뚝 자살. 그렇죠. 자살. 수강생이 자살한 분이 계셔요. 송도에서. 우리 수강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우리 청동에서 또 자살한 분이 있어. 자살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돈이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250억이 넘어. 250억. 수업을 들었는데 맨날 소복 차림으로 와. 하얀 옷만. 하얀 옷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재산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가셨어. 우울증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공부할 때 제일 행복했대요. 남편이 집을 절대 못 벗어나게 했대.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이제 잡에 나왔는데 합격하고 나니까 어때요? 집 밖을 못 나가게 하니까 어때요? 약 먹고 구청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증으로? 우울증으로. 그래서 어차피 합격해도 우울증 와요. 불합격해도 우울증 와요. 자, 왜 합격해도 우울증이 올까요? 합격하면 갈 데가 없어. 이제 갈 데가. 그러니까 뭔가 일을 찾아봐야 돼요. 아침마다 학원 왔다가 갑자기 합격하니까 갈 데가 없거든. 갈 데가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 생각해요. 남자들 우리 군대 제대하고 3개월 동안 잠을 못 자요. 왜 그러냐면 헌병들이 잡으러 올까봐. 정이 안 돼서 그래요. 진짜요. 3개월 동안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진짜 3개월 동안은 내가 군대인지 집인지 생각을 막. 아침에 딱 들어오면 한번 보면 집이네. 이제 그러면 뜨고 나서 하는 거지. 그래서 3개월 동안 헌병들이 잡아올까봐 걱정을.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어떤 또 학원에는 저쪽 수원 쪽에서는 봐봐요. 야간 수강생이에요. 갑자기 수강생이 10명 있는데 치킨 10마리를 챙겨와서 그래서 다 드시라고 10마리를 다 주고 그 다음날 우울증으로 또 자살한 사람 많아요. 우울증. 제일 무서운 게 우울증이죠. 아니에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조울증이야. 미쳐버려. 울다가 웃다가 그게 조울증이라고 그러거든. 제 집안에 조울증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근데 처음에는 답변을 해줘요. 답변을 해주는데 막 웃어요. 그래서 답변을 하면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그 이후로는 이제 답변도 안 해요. 듣고만 있어요. 학원에 원장님이 계셔요. 학원에. 하여튼 오래 하다 보니까 별 사정을 다 바꿔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기 계약을 했어. 그러면 누굴 해야 할 수 있죠? 본인을 해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계약은 금지됩니다. 이번에 이제 상대방이 6억을 사다 양자를 거쳐요. 쌍방 대리네. 자, 그러면 우리 등기민법은 자쌍이 금지돼. 근데 124조 가만히 들어봐요.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자상 금지. 단 채무행위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원칙적으로 자상은 금지돼. 민법에서는 A적으로 가능한 게 두 개가 있네.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단 채무행위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등기법으로 들어와 볼까요?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법무사라고 생각해봐. 법무사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무사는 자상을 다 하고 있잖아. 그러 등기법에서는 자유계약 쌍방들이 금지 규정이 적용이 없다. 그럼 자상이 금지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어디가 적용이 돼 있어 그래? 124조 단서가 규정이 돼. 채무행위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그걸 잡아놔라. 그래서 두 번째 칸에 가니까 읽어봐요. 자유계약 쌍방들이 찾아서 등기 신청은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이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쌍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등기법은 자유계약 쌍방들이가 뭐 된다?
허용된다. 그래서 두 번째 칸에 있죠.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자기계약 상방대리가 허용된다라는 걸 잡아놓으시면 돼. 그 이상은 출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대리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읽어봐요. 대리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이죠. 그럼 우리나라 등기법은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대리인이 뭐예요? 읽어봐요. 제3자에 의한 신청이죠. 그럼 자기가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문제를 풀어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그러면 자기가 틀을 이렇게 잡아놔요. 제3자, 원칙은 무슨 신청? 당사자 신청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이야. 포괄승계인,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그래. 그러면 제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게 나왔다. 요 대위 신청이 나왔다.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는 거야. 봐봐요. 대위 신청은 제3자에 의한 신청. 원칙이야, A야. 애외. 그럼 거꾸로 올라가. 애외. 원칙 당사자 신청. 그럼 원칙 당사자 신청 A는 제3자 대위 신청.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나 이렇게 내려오나 자꾸 머릿속에 구조가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봐봐요.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럼 우리 어차피 민법 강의하니까 오야. 봐봐요. 그러면 이중매매는 어디에서 찾아봐야 돼? 이중매매는 대표적으로 어디서 찾아요? 세 군데에서 찾아야 될까? 세 군데. 어디에서? 첫 번째, 반사의 질서에서 정의관념에 반하는 것. 두 번째는 점유취득시효에서. 세 번째는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 그러니까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봐봐요. 자, 뭐 이중매매 찾아보라 그러면 세 군데를 찾거든. 근데 이중매매를 찾으라고 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동시행매권 찾아보라 했더니 민법 정칙에서 찾아요. 기가 차요. 기가 차. 기가 차요. 그러니까 그러면 동시행매권은 어디서 찾아야 돼? 계약법 정칙에서 찾아야지. 그죠? 계약법 정칙. 자기가 책을 못 찾았다라는 것은 아직 공부가 덜 되고 있다라는 거야. 덜 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나오면 이중매매, 그러면 103조, 점유취득시효, 명의신탁에서.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증간생략 등기 나왔다. 어디에서 찾아야 돼? 우리 민법 단속 규정에서 하나 찾아야 되고 또 하나는 효력 규정에서 찾아야 되고 특히 물권법 정칙에서 뭐예요? 등기편에서 찾아야죠. 무슨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하나 더 찾으면 명의신탁에서 중간 생략행 명의신탁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를 들었는데 이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어떻게 틀이 맞죠. 그러니까 문제 풀기 전까지 그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제가 내용보다 일단 그 틀을 잡고 개념을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개념을.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신청.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 제3자에 의한 신청. 제3자. 원칙이야, A야. A니까 뭐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 그럼 작년에 뭐에 포괄승계인 개념. 대위시설 채권자 대위신청. 구분건물 표시 대위신청.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 A에서 나와. A에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는데, 봐봐요.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강제.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딱 이렇게 틀이 잡혀요. 원칙, 당사자 신청 외에 등기 강제. 등기법 몇 개월? 1개월. 즉 폐쇄분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며칠? 60일. 5개 중간 모두 검인. 소유권 보전, 소유권 이전. 명의신탁은 3년. 이 정도는 머리에 떠올라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또 하나는 제3자와 관련돼서 원칙, 당사자 신청, A가 뭐예요? 제3자에 의한 신청, 3개. 포괄승계인, 그 다음에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그 내용은 문제집 가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야. 이 틀부터 먼저 잡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개념들을 잡았잖아요.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아달라. 다르죠. 그러면 대위 신청에서 채권자 대위 신청이 중요하거나, 그러면 구분 건물 표시 등기에서 중요하거나,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 개념 잡았잖아. 특징은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 실행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걸 뭐라 그래? 채권자 대위 신청. 그러니까 요 틀만 잡아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 가서 어차피 훈련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틀을 좀 잡아달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당사자 신청, 관공서, 적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명령은 뭐가 보세요? 이의신청. 제가 법원이에요. 법원. 저 귀걸이 이의신청 있어 없어?
없어. 법원은 강공서, 적탁 등기. 이 신청 기거리가 있으면 명령 등기가 되는. 그러니까 이 신청이 빠지면 법원은 강공서의 의미거든. 그때는 무슨 등기다? 적탁 등기라는 거. 자, 4번은 이제 공동신청과 단독 신청이죠. 그거는 좀 쉬었다 들어갑니다.